안녕하세요. 압출 SMR입니다. 오늘은 20대 남성분이 모델로 내원해 주셨어요. 지금 보시면 이마 쪽을 찍고 있는데요. 좁쌀 여드름과 그리고 화농성 여드름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입니다. 증상은 이마는 좀 가벼우신 편이고요. 볼 쪽으로 증상이 좀 심한 편이세요. 그래서 오늘 압출 진행하면서 이분 피부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피부가 막 여드름과 같은 이런 염증이라든지 이런 게 난 거 말고는 피부가 많이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드름이 나신 분들 중에 이렇게 내원하셔서 보면 피부가 막 너무 자극을 받아서 그 표피가 망가져가지고 각질이 엄청 일어나고 있다든지, 아니면 염증이 엄청 심하게 반복돼서 진피 조직 상태가 매우 나빠져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근데 오늘 모델로 내원하신 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증상의 히스토리랑 관련이 좀 있을 텐데요. 원래는 여드름이 많이 나는 피부는 아니셨대요. 중고등학생 때도 여드름이 많이 나보지는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4개월 전쯤부터 피부 상태가 매우 안 좋아지셨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마스크 쓰고 운동하시면서 피부 상태가 많이 나빠지셨대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운동을 하시면 마스크가 땀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젖게 되는데, 그 땀에 젖은 마스크를 끼신 상태로 한 2시간 정도를 이제 운동을 끝나고 집에 오기까지 쓰고 계셨어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피부가 자극을 받아서 그런지 피부가 점점 나빠졌다고 합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쓰는 것만으로도 피부 상태가 나빠지기도 하고요. 위생 관리가 안 되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을 하시면 피부가 계속 나빠지실 수밖에 없죠. 충분히 그런 원인에 의해서 피부가 나빠지실 수는 있고요. 그런데 그래도 이분이 타고난 피부 자체가 막 좀 관리가 까다로운 피부는 아니시다 보니까, 타고난 피부가 트러블이 심하게 있거나 그런 피부는 아니시다 보니까, 그래도 이 피부가 엄청 많이 상해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볼 쪽으로 보면 염증이 좀 많이 올라오기는 했는데요. 더 심한 증상도 많이 본 저로서는 우선 많이 심하다라고 생각은 안 되고, 증상이 심하다라고 하려면 치료가 어려우면 심한 거겠죠. 근데 이 증상은 치료가 많이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계속 그 똑같은 피부를 악화시켰던 그 똑같은 자극이 계속 노출이 된다면 이제 이게 악화 요인이 제거가 안 되는 거니까 좀 치료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아주 어려운 피부는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좁쌀여드름 위주의 증상이고요. 이 좁쌀여드름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치료를 좀 받으셨었대요. 이미 지금도 치료를 좀 받고 계시는 것 같으신데, 피부과에서 항생제도 좀 드시고 알라딘 필링이라고 하는, 이분이 정확하게 명칭을 표현하신 건 아니고 사포처럼 문지르는 필링을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피부과에서 최근에 그런 걸 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알라딘 필링이니까요. 알라딘 필링이라고 생각이 드는, 아무튼 그런 필링을 받으셨다고 하십니다. 문제는 필링을 받고 나서도 일주일 정도는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다시 증상이 악화되기를 반복하셨었대요. 그리고 이제 필링 전에 압출을 좀 받긴 해주기도 하셨는데, 그쪽에서 압출을 받고 나서도 압출이 안 된 여드름 씨앗이 보일 만큼 좀 대충 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압출을 좀 꼼꼼하게 받아보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고 오늘 촬영 모델을 신청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압출만 꼼꼼하게 해드려도 좋아지는 게 많이 보일 것 같은 피부인데, 이제 그게 부족했다고 하시니까요. 필링을 두 번이나 받으셨대요. 솔직히 저도 제 환자분들한테 필링 해드리는데 이전의 상황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필링 두 번 했는데 염증이 이만큼 올라와 있으면 나 치료 잘못했구나 생각할 것 같거든요. 한 번도 일해 본 적이 없고, 근데 아무튼 양호한 치료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링으로 제거를 할 수 있는, 그 손으로 제거가 안 되는 작은 씨앗들은 필링을 해서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압출을 해드렸음에도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더 작은 것들은 필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또 필링으로 제거가 안 되는, 꼭 압출을 해줘야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압출을 제대로 안 해놓고 그냥 필링만 할 경우에는 증상이 결국은 재발이 되죠. 씨앗들이 계속 새로 올라올 테니까요. 그래서 압출을 꼼꼼하게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분 확실히 20대 초반의 남성분들의 특징인 왕성한 피지분비량이 뚜렷하게 보이는 피부입니다. 사춘기 때 피부가 염증이 안 올라왔다는 거 보면 타고난 피부가 이렇게 정말 염증 잘 안 생기고 그런 피부신 것 같아요. 지금 피지량이 안에 쌓여있는 형태로는 그렇게 피지량이 아주 적은 편은 아니시거든요. 아주 건조해서 좁쌀여드름이 전혀 안 생길 것 같은 피부를 타고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은 아니시고요. 그러니까 피지 분비량이 적절하게 있는 편이세요. 아주 뭐 너무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다 할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 사춘기 때는 피지 분비량이 많아져서 좀 트러블이 생기기 쉬워지니까 이거 비립종이었네요. 눈가에 있는데 모공 가까이에 있어서 여드름인가 하고 생각하고 압출했는데 비립종이었습니다.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타고난 피부가 피지 분비량이 너무 많거나 하지는 않으시고요. 그렇다고 또 아주 건조한 편도 아니어서 관리가 매우 어려운 피부는 아니신데 이제 20대에는 그래도 타고난 피부가 이런 분이라도 상대적으로 피지량이 조금 많아지기는 하죠. 연령에 따른 그 피지 분비 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이 트러블이 올라온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히 피지가 좀 덩어리들이 큽니다. 겨울철에는 다들 피부가 건조해지셔서 압출할 때 씨앗들이 큰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큰 편이라서 촬영을 하기에는 좋습니다. 솜털도 약간 발달해 있으셔서 모공을 찾기도 많이 어렵지 않고요. 근데 오늘 영상 화면은 좀 어떠신가요? 제가 휴대폰을 바꿨어요. 아이폰 13 프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따끈따끈한 새 폰을 막 개봉을 해서 지금 오늘 아침에 받아서 오늘 촬영할 때 쓰려고 사실 기존에 쓰던 폰 다 옮기지도 못하고
옮기는데 시간이 걸릴까봐 급하게 그냥 빨리빨리 신규 설정해가지고 우선은 촬영만 해서 이걸로 해서 올려보려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촬영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요, 화질이 너무 좋아요. 전에 쓰던 제가 이제 아이폰 XR 기종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작은 것들까지 훨씬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영상으로 보면 이 모델분이 굉장히 모공도 잘 보이고 솜털이 좀 많이 굵은 편으로 보이는데 근데 실제 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애플의 기술력이 훨씬 더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조금이라도 더 클리어한 화면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다시 환자분 얘기로 돌아와서 볼 쪽은 염증이 있으니까 앞주시에 출혈량이 좀 더 많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압출하면서 커팅을 해서 출혈을 조절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커팅을 통한 조절보다 오히려 피부 조직 상태가 더 영향을 많이 줍니다. 출혈량에는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규칙적으로 이제 뭐 매번 진짜 컴퓨터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막 나노미리 단위까지 동일하게 막 이렇게는 못하겠지만 이제 최대한 동일한 방식으로 커팅해서 압출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출혈이 많은 분들과 좀 적은 분들이 있어요. 많은 부위와 또 적은 부위가 있고요. 이런 거는 조직 상태, 염증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씨앗들이 꽤 크게 나오죠. 이 정도 크기의 씨앗들이면 그냥 필링한다고 자연스럽게 없어지지가 않는데 그러면 그나마 필링 직후에는 증상이 가라앉아서 다행이었던 거지. 오히려 씨앗이 많이 있는데 자극이 심하게 가면서 염증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
필요한 압출은 꼭 하셔야 되는데 고개 살짝 누르실게요. 이제 이 압출 치료가 손이 많이 가니까 우선은 하는 사람은 확실히 힘들고요. 받으시는 분들도 힘들죠. 아프기도 아프고 시간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최대한 압출 치료를 안 하고 이렇게 치료하는 방식을 좀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치료를 해 드려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을 쓰든 피부가 깨끗해지면 되는 거니까요. 피부가 더 좋아지면 되는 거니까 압출을 안 하고 피부가 좋아질 수 있는 방식을 많이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꼭 압출이 좋아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압출을 하는 게 피부에 더 좋은 방식으로 더 빠르게 치료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냥 무작정 억출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방법을 찾다 보면 압출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도 소홀하게 안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게 되죠. 할 때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아질 수 있어요. 열심히 압출을 하면서 화면 체크를 너무 소홀히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문득 드네요. 이거는 비립종입니다. 눈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아래쪽을 코팅해서 압출합니다. 보시면 오늘 제 손톱이 평소보다 조금 깁니다. 사실 또 날씨가 추워지니까 손이 또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코로나 아닐 때는 좀 덜 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도 계속 어디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손을 씻고 손소독제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손 상태가 정말 말이 아닙니다. 근육증들. 하나씩 깔끔하게 합칠이 됐습니다. 농과 피지가 같이 쌓여 있죠. 솜털이 없는 편은 아니세요. 그래서 이 솜털 부분에 피지가 잘 쌓이는 겁니다. 이런 식의 염증들은 사실 겨울이 되면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피지 분비량이 줄어드니까 계절 따라 증상이 좋아지는 게 보통이거든요.
지금이 10월 마지막 날인데요. 요런 날짜쯤에는 사실 찾아보기 힘든 케이스인데 가만히 둬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근데 증상이 꾸준히 악화되셨다고 하니, 치료를 하셨는데도 악화되셨다고 하니 참 음, 지금 보면 안쪽으로 깊은 염증들도 좀 있어요. 씨앗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자극을 받다 보니까 오히려 환호이 심해져 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필링이라는 시술은 면역 반응을 이용하는 거예요. 피부에 어떻게 보면 화학적인 자극을 줘서 그 자극에 대한 이 재생 반응으로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피부가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링 시술인데요. 안에 씨앗이 많이 쌓여 있는데 필링으로 자극만 주면 오히려 쌓여있는 면포에 대한 면역 반응만 일어나서 피부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출 없이 그냥 필링만 한다고 무조건 피부가 좋아지지는 않아요. 볼 쪽에서의 압출량이 꽤 되죠. 지금은 좌측 볼을 압출하고 있는데요. 아마 우측 볼도 이 정도 양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부위, 볼이 가장 이렇게 볼록하게 솟아나오는 부위다 보니까 살이 많아서 밑에 지지가 없어서 압출이 조금 어려워지는 부위예요. 네. 자, 거의 다 압출이 된 것 같고요. 새로 바뀐 카메라는 여러분들 마음에 들게 잘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갤럭시 플립 나왔을 때, 플립 이번에 그 3이 나온 걸 나왔을 때 갤럭시는 어떤가 하고 한번 매장에 가서 막 촬영도 해서 보고 그랬었거든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책 이런 걸 가져가서 글자가 얼마나 선명하게 나오는지랑 이제 손등에 솜털 이런 게 얼마나 선명하게 나오는지 이런 걸 막 좀 봤는데, 그때 이제 같이 갔던 분이 아이폰 12 기종을 쓰고 계셨는데, 아이폰 기종이 좀 더 이런 미세한 모공이나 이런 걸 보기에는 좀 더 선명도가 좋아서, 그래서 이번에 기다렸다가 아이폰 13 기종으로 교체를 했거든요. 충분히 보기에 좋을 만큼 만족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관자놀이에서 하나를 놓쳤었네요. 네, 여기까지. 자체 압출은 끝났고요. 다음 영상은 우측 압출하면서 또 기본 피부 이야기 한 번 더